안녕하세요. 2학년 문학 청산별곡의 객관식 서술형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 같이 유인물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 시가에서 시적 화자가 떠나온 세계이며 청산과 대비되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1년부터 같이 볼까요? 어디 가고 싶다고 했어요? 화자가 지향하는 곳, 이상향, 도피하는 공간 어디라고 했나요? 청산이라고 했었지? 자, 잘했습니다. 자, 그런데 청산은 왜 가고 싶었어요? 그 이연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야. 걱정거리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나 맨날 울고 있었죠.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도피의 공간으로 청산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3년에서는요, 청산으로 분명히 발걸음을 향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눈길은 자꾸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야? 왜 자꾸 여기가 눈에 밟히는 거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내가 살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그 미련 때문에 자꾸만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 찾을 수 있겠죠? 시적 화자가 떠나온 세계 바로 속세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속세를 나타내는 시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물 아래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산과 물 아래는 서로 대비되는 시어구나 라는 거 확인해주고 정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선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각 연마다 후렴구를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중요하죠. 후렴구 고려가요의 특징이었어요. 청산별곡에서는 뭐가 나오지? 얄리얄리 얄랑성이라는 말 나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연세법을 통해 시적 정황을 구체화한다라고 했는데 연세법이 뭐야? 앞 구절을 다음 구절에 연결하는 거야. 자, 설명만 봤을 때는 조금 모르죠. 노래가 있어요. 요거 노래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불러볼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어때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구절이 뒤에 있는 구절 앞부분에 연결이 되면서 쭉쭉쭉쭉 내용이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게 되죠. 이런 걸 연세법이라고 하거든요. 청산별곡에서 연세법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없었던 것 같죠? 그러면 2번 체크 작게 해놓고 3, 4, 5번 선지 보고 마지막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볼게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정소를 부각한다. 서리적 표현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아니까 굳이 대답이 필요하지 않는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조금 더 쉽죠. 우리 청산별곡에서는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해 볼까요? 어디다가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이거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따라서 서리적 표현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이에요. 19의 해석에 따라서 시적 화자와 그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했는데, 자, 19의 해석 그 해석은 바로 익묻은 장글란이 해석의 여지가 열려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여기를 쟁기라고 해석을 하면 화자가 농민으로 되고요. 병기로 해석을 한다면 병사나 지식인으로 추측하는 게 더 옳겠죠. 만약에 은장도라고 본다면 이별한 사람으로 그 화자의 처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선생님이 저번에 PPT 설명할 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5번이에요.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한다 라고 했는데 대조가 뭐야? 반대되는 거지. 내용이 상반되는 의미의 시어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1번 문제에서도 풀었네요. 청산을 하는 지향하는 공간과 내가 떠나온 공간, 속세, 물 아래로 대표되는 시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선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체크된 거 2번밖에 없네요.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시가의 운율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정리해 본 거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우리 여기 발문에서 네모칸 좀 쳐볼까요? 운율상 특징 그리고 그 효과를 정리했대요. 공부를 다시 복습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어요. 특징부터 1번 볼게요. 삼음보 맞아요. 2번 A의 BA 구조 맞아요.
3번 후렴구 맞아요. 네, 다 맞습니다. 그리고 후렴구에선 특히 리을과 이응음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얄리, 얄리 반복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이응과 리을은 우리가 통틀어서 울림소리라고 해요. 이 울림소리는 가벼운 느낌, 경쾌한 느낌, 흥겨운 느낌을 줍니다. 자, 효과도 같이 볼게요. 노래에 흥을 돋우며 리듬감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요. 3음보도 그렇고 AA, BA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그렇고 후렴구가 반복되는 것도 그렇고 반복되면 운율이 생긴다고 했어요. 리듬감 그리고 재미있는 이런 분위기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도 볼게요. 화자가 지향하는 것과 상반된 정서를 끌어내서 주제의식을 부각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기억나지? 청산이었어요. 청산을 가고 싶은 이유는 뭐였어요? 현실이 힘겹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화자는 힘든 상황이야. 그죠? 자, 하지만 화자의 내용과는 다르게 후렴구는 지금 분위기가 어땠어요? 굉장히 흥겨운 분위기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지금 시적 상황과 후렴구의 분위기는 사뭇 이질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맞을 수가 있는데 자, 근데 후렴구 잘 보세요. 얄리얄리 얄랑셩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후렴구는요, 주제나 내용을 담당하는 구역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질적인 건 분명히 있지만 주제의식을 부각한다고 지금 운율과 후렴구를 연결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5번이 틀렸구나 라는 거 확인해주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역부터 미음을 중심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또 가지고 왔거든요. 자, 기역부터 확인하면서 선지 우리 체크해 보도록 해요. 이연에는 기역의 울음을 듣고 느낀 삶의 비애와 고독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기역 뭔가요? 새네요. 같이 울고 있는 존재지 따라서 감정이입의 대상이었고요. 동병상련의 처지인 그 대상이었습니다. 같이 울었어. 따라서 나도 슬프고 너도 슬프구나 라는 거 보여주고 있죠. 삶의 비애, 슬픔을 문학적으로 어렵게 표현한 말 비애라는 말 나왔으니까 슬픔과 일치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따라서 1번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제 2번 볼게요. 사연에서 니은이 되어 느낀 절대적 고독과 처절한 고뇌가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이 뭔가요? 밤이지? 자, 밤이라는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어. 올 사람도 없고 갈 사람도 없는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었거든요. 따라서 고독이라는 선지도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오연에는 디귿을 통해 삶의 고통을 운명으로 여기고 체념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시적화자 뭐 했어요? 누가 던진지도 몰랐지만 내가 맞았기 때문에 울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했었지. 화자의 삶이 불행하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거야? 불행해.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리고 화자의 의지로 불행해진 것도 아니야. 자,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팔자라고도 하고 운명이라고 한다고도 했었지. 이 운명 때문에 시적 화자는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울고만 있어요. 엉엉 울고만 있어요. 우리 이런 태도 뭐라고 하냐면 의지적 태도 아니고요. 체념적 태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도를 원치 않는 불행 한 운명이라고 따진다면 체념하는 태도도 같이 있다는 거 3번 선지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볼게요. 유견에는 화자가 소망하는 또 다른 이상향 리을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어 라고 하는데 리을 뭘까요? 바다네요. 그치? 바다도 가고 싶고 청산도 가고 싶은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경하는 공간이다. 이상향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어디를 도피하는 공간이라고도 했어요? 현실 도피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까요? 7년에는 미음을 통해 이상향에 정착하여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미음 사슴이었습니다. 얘들아, 이 사슴은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거였어? 아니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기적이라도 바라는 마음이었어? 그렇지, 기적이라도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따라서 이상한 말 5번 선지였습니다. 자, 정답 체크 5번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는 가의 여러 해석 중 하나이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할 때 나의 해석과 시적 화자의 연결이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가와 나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던 새 본다. 요거랑요, 나는 익묻은 장글란이었어요. 우리 여기 새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었지. 첫 번째 뭘로? 진짜 새, 날아가던 bird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해석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갈던 논과 밭, 내가 갈던 밭 이라고 해석을 했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를 읽어볼까요? 가던 새의 새를 요 새 조자예요. 버드로 보지 않고 갈던 새로 보기도 한다. 즉 밭이라고 본다고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사례는 밭을 의미하고요.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보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밭을 갈던 사람, 그러면 화자를 어느 쪽으로 좁히는 게 좋을까요? 농민으로 좁히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농민으로 굳힌다면 이 익묻은 장글란을 우리 뭐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익숙하겠어요? 그렇지. 익기 묻은 쟁기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익묻은 장글라는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때마다 화자의 상황과 처지가 달라진다고 했었지. 이거 복습 겸 한번 해볼까요? 자, 익기 묻은 쟁기로 해석한다면 화자가 누가 되는 거야? 유랑하는 농민이 되는 거야. 왜? 익기가 묻을 때까지 쟁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나의 밭을 갈 수 있었다는 거, 갈 수 없었다는 거, 못 갈았다는 거. 왜 못 갈았다는 거? 삶의 터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랑하게 되는 그런 슬픈 처지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익묻은 장글란을 녹슨 병기라고 해석을 한다면 병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누구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병사로 해석할 수 있고요. 자, 병기를 만약에 펜이나 붓으로 본다면 지식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근데 이 병기를 지금 녹이 슬 때까지 사용을 못한 거야. 나의 이상을 펼칠 수 없었던 병사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해 자연으로 들어가야겠다, 숨어야겠다, 도피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익묻은 장글라는 익기 묻은 은장도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은장도를 품에 품었던 그 화자는 실현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좋겠죠. 이미 없으니까 현실이 아주 힘들겠죠. 따라서 다 잊고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요. 몇 번 체크해주면 되겠어요? 2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가와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갈래 나왔네? 갈래, 얘들아 이거 무슨 갈래였지? 구체적으로 고려가요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지 볼까요? 1번 사음부 율격이 느껴진다. 아이고, 몇 번부터 정답이 나왔어요? 1번부터 정답 나왔어요. 사음부 틀렸지? 몇 음부로 고쳐줄까요? 3음부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2번 연으로 이어주는 분연체 형식이다. 당연히 분연체라는 거 우리 3분후 통해서 배웠었지. 하나의 연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형식이었고요. 3번 고려시대 평민들이 주로 부르던 민요적 시가이다 라고 하는데요. 고려시대의 노래라는 거 시대 아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향유층이 양반층이었다고 평민층이었다고 평민층이었다는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자면 삼음부의 율격을 가지고 있는 거는 주로 민요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삼음부 하면 민요적이다 라는 거 연결 가능합니다. 자, 4번도 볼게요. 입에서 입을 통해 전승되다가 라고 하네요. 우리 요런 거 구전이라고 하지 고려시대에는 글자가 없었으니까 구전이 되는 거야. 구전이 될 만한 인기가 있는 노래였어. 요 인기가 있어서 전승이 되다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 민중들의 삶이 담긴 소박하고 풍부한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한 노래다. 민중들, 평민들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6번의 정답 1번 확인하고요. 다른 선지는 기억하는 겸 체크해두세요. 자, 이제 7번입니다. 이 시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보기에서 골라서 바르게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억.
세속적인 현실로부터 도피를 소망한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실이 어떻다 했어? 힘들다 했었지? 따라서 도피하고 싶은 공간 어디 나왔었죠? 청산과 바다로 가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청산과 바다는 현실 도피 공간, 현실보다 좋은 곳 이상향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 볼까요? 떠나온 속세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련 보였었나요? 맞아. 발길은 향하고 있어. 청산과 바다로. 하지만 자꾸자꾸 눈이 돌아보게 되죠. 자, 물 아래 가던 새 돌아보는 그 미련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 볼까요? 자연과 더불어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때 자연은 욕심 없이 살고자 하는 나의 그런 가치관을 보여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슨 공간이었어요? 현실을 피하고 싶은 공간. 현실보다 나은 곳 이상향.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리을 볼까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고통스러운 현실은 맞는데 극복하고자 노력했어요? 으쌰으쌰 했어요? 아니죠. 울기만 했어요. 의지 없고요. 체념하고 자포자기의 태도를 드러내준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적절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거 기억 옳고 니은 옳았지? 정답은 1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볼게요. 기억에 사용된 율격 구조와 다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요. 요기 선생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살얼이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삼음보도 보이는데요. 하나 더 찾아주어야 돼요. 의미상으로 묶었을 때 AA, BA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요 율격 구조와 다른 거 한번 찾아볼 텐데요. 1번부터 볼까요? 접동, 접동, 아우랩이 접동. 반복되죠. 무슨 구조? AA, BA. 자, 2번 볼게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다리고, 가시리 있고. 자, 이것도 어때요? 간다, 간다, 버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이것도 어때요? 형님 온다가 반복되는 AA, BA 구조. 4번도 볼까요? 달밤이 싫어, 달밤이 싫어.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어. 이것도 어때요? 달밤이 싫다는 말 반복해주고 있죠? AA, BA 구조.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반복되는 구절은 없네요. 따라서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한번 해볼까요?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보기에 A부터 E 중에 이 시가의 새와 기능이 유사한 것은 이라고 합니다. 청산별곡의 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랑 같이 울어주는 존재였지. 따라서 나의 정서가 투영되는 존재였습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었고요. 같은 시름을 앓고 있는 동병상련의 처지였죠. 자, 그러면 감정이입의 대상을 찾아주는 거거든.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없고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이 나오네요. 고운님, 내가 사랑하는 그 임을 여의었다고 해요. 시적 상황, 임과 이별한 상황이네. 자, 그러면 정서 사실 안 봐도 알 수 있겠지? 슬퍼요. 자, 그러면 이행에서 같이 볼게요.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자, 지금 시적 화자가 마음을 둘 데가 없대요. 그 공허함, 슬픔, 이런 마음. 자, 마음 둘 데 없는 슬픈 마음을 우리는 요 정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픔의 정서를 투영한 존재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종장에서 찾아볼까요?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라고 합니다. 요거 선생님이 해석해 보면 저 물도 내 마음과 똑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간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나처럼 똑같이 슬퍼가지고 우는 존재 나왔네요. 누구예요? 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슬픔의 감정을 누구한테 투영했어요? 물이라는 자연물에 투영했어요. 따라서 감정이입의 대상, 정답은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때? 잘 풀 수 있겠어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잘했고요. 자, 이제 10번 볼게요. 이 시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가는 청산별곡이지 갈래로 따진다면 고려가요고요. 보기는요. 지금 한림제유의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우리 요거 안 배웠지만 지금 좀 선생님이랑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내용은 한자가 많죠.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요 보기의 갈래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는 말이 보이죠. 자, 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후렴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후렴구에 경기라는 말을 빌어서 갈래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래서 갈래는요, 경기체가라는 갈래고요. 언제 유행한 노래냐면 고려시대 때 유행한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요, 유명한 갈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려가요, 두 번째는 경기체가입니다. 자, 중요한 거 차이점 알아야 되겠지. 차이점은요, 향유층이 달라요. 우리 고려가요는 평민층들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경기체가는 신진사대부들이 불렀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양반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돈이 많고 관직에 아마도 올랐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을 주로 경기체가에 담았냐면 자신들의 학문적인 자부심을 많이 담았어요. 신진사대부는 언제 나타난 그런 세력들이냐면 고려시대 때 그 무신정변이 끝나고 그 무신들 때문에 다 나가 떨어졌던 문신들이 다시 그 기세등등하게 권력을 잡았던 그 시점에서 나타나는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고려시대의 신진사대부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아주 자신감이 팡팡했을 때의 그 학문적인 자부심과 패기를 경기체가에 담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선생님이랑 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궁금했던 사람들 있으니까. 요거 끊어볼게요. 원순문, 인노시, 공로사료 끊었어요. 요 내용이 뭐냐면 유원순이라는 사람의 문장이 아주 뛰어났대. 유원순의 문장. 그 다음에 인노시는 이인로라는 사람이 또 시를 잘 썼나봐요. 박인로의 시. 그 다음에 공로사륙은요, 이공로라는 사람이 사륙 변려문을 또 잘 썼대요. 신진사대부가 지금 고려시대 때 얼마나 지금 문장을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자부심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볼게요. 이정원, 진한림, 상운주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정원은요, 이규보라는 사람입니다. 이규보. 자, 그 다음에 진한림이라는 사람은요, 진화라는 사람이에요. 이정원과 진한림도 글을 잘 썼는데 이렇게 쌍운을 맞추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를 또 잘했다고 해요. 어쨌든 유원순도 짱이야. 그 다음 이인로도 짱이야. 이공로도 짱이야. 이규보도 짱이고 진화님도 짱이야. 우와 멋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볼게요. 춘기대책 광균경의 량경시부라고 되어 있죠. 춘기대책은 뭐냐면 유춘기라는 사람이 대책문을 또 잘 썼대요. 또 광균경의 라는 말은 민광균이라는 사람이 경서에 대한 풀이, 해의를 굉장히 또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량경시부는 김양경이라는 사람이 시와 부를 또 잘 썼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세 번째도 유충기 짱, 민광균 짱, 그 다음에 김양경도 짱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의 멋있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층이라는 거야? 신진사대부들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위, 시디앙,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시디앙은 뭐냐면 시험을 보는 장소예요. 고려시대 때도 과거 시험이 있었죠. 과거 시험장에 경치가 광경이 어떠합니까? 아주 멋있죠? 라고 지금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금학사의 옥순문생, 금학사의 옥순문생이라고 또 읽어주면 되는데 금학사는 누구냐면 이들의 스승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의라는 스승님인데요. 이 금이라는 사람이 스승이고요. 옥순문생은 배출해낸 옥 같은 빼어낸 문화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학사의 스승님 밑에서 옥처럼 빼어난 문화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자화자찬 또 하고 있죠.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 라고 물어보면서 나까지 몇 분이나 이렇게 뛰어난 문화생인가요? 아, 멋있습니다 라고 자부심 보여주는 거, 패기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경기체가였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체가는 자신들의 어떤 정서를 나타내기보다는 쭉 나열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자로 나열을 해주고 이렇게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후렴구를 통해서 신진사대부들의 학문적 자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으면 지금 선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이 시가와 보기는 모두 고려시대에 창작된 작품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고려시대 유명한 두 갈래, 경기체가와 고려가요죠. 자, 2번. 보기는 신진사대부의 학문적 자부심과 긍지를 노래한다. 맞습니다. 학문적인 자부심, 우리 다 짱이야 라는 자화자찬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3번. 이 시가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애환과 비애를 다룬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 이 시가보다 보기에서 지금 이 한림별곡이라는 보기에서 빠르게 변질되고 있는 세상사의 단면이 드러난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상사가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냥 자화자찬의 내용이 끝이죠. 따라서 4번 이상하다고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5번 볼까요? 이 시간은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지식인을, 자, 이 시간은 바로 청산별곡이고요. 화자를 지식인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자, 그 다음 보기는 한림학자들이 작가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림의 학자들, 여기 한림에 있는 신진사대부들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5번도 맞는 설명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경기체가를 나타내주는 지금 감탄구입니다. 후렴구예요. 근데 요 감탄구 후렴구는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기체가로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객관식 문제를 다 끝냈어요. 자, 이제는 서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가에서 나타난 시적 화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청산과 바다의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시적 화자의 상황, 고단한 현실을 살고 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청산과 바다를 찾아서 떠돌아다니고 있다. 라는 거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의미를 쓸 때 조건을 잘 봐야 돼요. 한 문장, 다로 끝나는 한 문장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태도에 주목한다면 우리 쉽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청산과 바다는 화자가 지향하는 곳, 이상향, 현실 도피 공간, 요 키워드가 있으면 잘 쓴 내용입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 시가에서 기역과 니은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기역과 니은 볼 수 있어요. 청산도 있고 머루랑 달에도 있네요. 자, 기역은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써보세요. 뭐라고 쓸래요? 이상향이죠. 현실 도피 공간이죠. 요거 써주면 되고요. 니은은요, 이 소재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음식? 진수성찬? 소박한 음식? 그렇지. 소박한 음식이고 소박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고요. 자, 이제 3번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A를 보기와 같이 해석할 때 이 시가의 화자는 어떤 사람일지 서술하시오라고 하죠. 자, A 가던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 새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벗, 두 번째 논밭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했대요? 갈던 밭으로 해석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익 묻은 장글라는 뭐라고 해석할 거래요? 이끼 묻은 쟁기라고 풀이할 거래요. 자, 그러면 이 해석을 중심으로 화자를 밝힌다면 화자는 직업이 뭐겠어? 농민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끼 묻은 쟁기라고 했으니까 쟁기를 사용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농민은 농민인데 농사를 지었어, 못 지었어? 못 지었어. 농사를 못 지었어? 왜 못 지었을까? 내가 갖고 있던 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유랑할 수밖에 없는 유랑하는 농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거 키워드 알았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가던 새를 갈던 밭으로 해석하면 화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자, 농사 짓는 사람 썼으면 일단 점수 먹고 들어가고요. 자, 근데 화자는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자신이 갈던 밭을 진짜 농사를 짓지는 못하고 보고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말 써주면 되겠습니다. 밭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유랑하는 농민이다 라는 말 들어가면 옳게 서술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 적용해서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